자, 현 사이트 분석 단계 2인데 이걸 안 했네. 잠깐만. 자, 현 사이트 분석 단계 2입니다. 자, 우리가 환경 분석을 했어요. 환경 분석은 기업 브랜드 분석, 제품 서비스 분석, 시장 분석, 트렌드 분석. 요 네 가지를 했잖아. 분류를 보면.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알아본 게 계속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기업과 브랜드, 제품 서비스, 시장, 특성. 이게 다 뭐야? 어, 우리가 지금 리뉴얼하고자 하는 그 대상 사이트의 본질이 되는 그 기업 또는 브랜드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 그런 것들을 시장 관점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고 그런 것들을 또 더 큰 트렌드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웹을 통해서 비즈니스하고 또 웹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줘야 될 것들은 이런 본질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 보면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요 아주 핵심은 뭐야? 사실은 기업과 제품 서비스에 있는 거지. 그걸 좀 더 폭넓게, 좀 더 객관성 있게 보기 위해서 시장과 트렌드 관점이 들어온 거고, 어쨌든 본질을 본다는 것, 분석했다는 것, 그리고 자리매김했다는 것. 두 번째,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또 대세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이것과 우리가 리뉴얼하는 것과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알아본 게 트렌드 관점의 연계 사항이고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의 본질인 기업이나 브랜드, 제품, 서비스, 뭐 시장에서의 위치, 트렌드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현 사이트에 꼭 이것은 넣어야 돼. 포함시켜야 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데보다 잘하고 있거나 뭐 우리가 1등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것 중에서 빼친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실 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본질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현 사이트 분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 사이트 분석은 빨간글씨로 정해놓은 것처럼 현황 분석을 기준으로 수도 없이 얘기했죠 선생님이 현황 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현 사이트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보강할 것은 무엇인지 근데 현 사이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 최종적인 목표는 현재 사이트보다 더 나은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현 사이트를 평가하는 작업이 현 사이트 분석 단계 2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 사이트 분석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아보는데 전반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무언가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룹핑을 하게 되잖아. 그런 그룹핑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5개의 분류로 그룹핑 돼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구나를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일단 첫 출발은 두 가지로 5개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의 큰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지. 첫 번째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에 그게 현 사이트잖아. 현 사이트에 기획이나 제작 의도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는 것 안에서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냐면 컨셉과 전략이라는 거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대상 사이트는 이렇게 치열하게 기획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지, 그지? 그리고 내가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선정한 대상들은 업계에서 그래도 최소한 인지도와 브랜딩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그리고 순위권에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확보되어 있다는 거야. 퀄리티가 확보되어 있다는 거는 그 사이트를 보면 이 사이트가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중요시해서 사이트를 구현했는지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떤 것들을 크게 방향을 맞춰서 했을까라는 게 오늘 컨셉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했나라고 보는 게 전략이지. 그것들을 완벽하게 추출할 수는 없지. 여러분들이 기획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 기획자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쨌든 현 사이트에서 본원은 다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아도 사이트를 전체를 쭉 보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크게 보이거나, 그지? 아니면 막 부연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컨텐츠들이 보이잖아.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강조하고 연속해서 나오는 거겠지. 자, 그런 것들만으로 봐도 그 사이트의 전체적인 큰 방향성이나 전략들은 추출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보겠다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 구체적인 것들은 나머지 네 가지의 항목으로 분석하다 보면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사이트의 기획, 운영, 제작 의도나 운영 현황을 본다는 것은 컨셉과 전략을 본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컨셉과 전략을 큰 그림으로 봤다면 그 다음에는 현 사이트의 장단점들을 파악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써 있지만 현재 웹사이트에서 현황 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어떤 콘텐츠인지 또 실패해서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없애버려야 될 콘텐츠는 어떤 것들인지 또는 콘텐츠나 서비스 또는 지금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트렌드한 것 관점으로 봤을 때 막 새로운 이슈와 우리가 관련성이 있었어. 또는 우리의 기업이나 브랜드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이전에 기획할 때는 없었겠지. 있었으면 했을 텐데 만약에 새롭게 뭐 변화되거나 새롭게 되어서 웹사이트에 추가돼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실제 리뉴얼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단계가 현 사이트 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분석 항목으로 가는데 분석 항목은 여러분 이미 했지, 그지?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컨셉과 스트레지, 그러니까 컨셉과 전략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의 컨셉과 중요한 전략들. 전략이 사실 중요한 특징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건지 일단 큰 관점으로 파악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가지의 꼭지는 일단은 사이트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도구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점 근원적인 게 그대로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가라는 기준 하나. 또 하나는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 브랜드든 브랜딩이 되게 중요한데 그 브랜딩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뭐 여러 가지로 펼쳐 있잖아. 뭐 삼성만 하더라도 그냥 대외 홍보 채널만 보더라도 공중파가 있고 뭐 케이블도 있고 웹도 있고 신문이나 잡지도 있고 5개 광고도 있잖아. 그런 여러 가지들의 매체에 맞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브랜딩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건 뭐야? 각 디바이스나 각 채널마다 서로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규합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해보면 새로운 디바이스마다 새로운 어떤 것들 또는 차별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브랜딩 유지가 어려운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렇게 차별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내세워야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적 관점에서의 보여주는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잖아. 자, 그게 지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비즈니스와 브랜딩. 그래서 해당 사이트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이 웹이 충실히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 관점으로 그 기업 현황 분석에서 기업하고 브랜드 분석하면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뭐 사회공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 그거 그래서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야. 또 뭐야? 거기 안에 회사 소개 보면은 BI라고 BI나 CA를 소개하는 게 있잖아. 그러한 것들이 사이트에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느냐. 그런 걸 시각적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의 본질적인 것들, 정신이나 뭐 가치나 이념, 그리고 또 한쪽은 시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웹사이트에 그 기업을 파괴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비즈니스와 브랜딩 관점의 분석 현사이트 항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컨텐츠와 서비스는 현황 분석에서 제품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가장 중추적인 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건을 팔건 아니면 진짜 실제 물건이 없이 서비스를 하던 온라인 서비스를 하던 그 자체가 원래 비즈니스의 가장 근원이 되고 또 소비자나 사용자나 유저도 그 서비스나 그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지. 그래서 물론 그런 기준이 현황 분석에 있는 전체적인 기준, 특히나 뭐야? 그 안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분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장, 요, 요것과 요것을 근거로 해서 현 사이트의 컨텐츠나 서비스를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지. 자, 디자인하고 UI는 컨퍼머먼스 얘기했지만 아직 우리가 선생님하고 웹 디자인 이론 수업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1학기 웹기과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한테 디자인 앤 UI 분석을 막 퀄리티 있게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근본적인 건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알 수 있잖아. 기본적으로는 뭐야? 그 기업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모바일이나 PC 디바이스에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뭐 네이처 리퍼블릭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야? 컬러가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안 보더라도 녹색 그린이잖아. 약간 올리브기 있는. 그럼 실제로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CI나 BI 규정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들이 현재 구현된 사이트의 디자인으로 봤을 때 제대로 그런 것도 느껴지느냐. 마찬가지로 컨폼에서 얘기했듯이 뭐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네이처 리퍼블릭이 아니고 또 뭐였지? 뭐 있었는데? 올리브영이었나? 올리브영이었지. 뭐 비슷한 유의 자연주의 관점이니까 유사해. 어쨌든 올리브 그린이라는 컬러가 그 사이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할지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배경이나 모든 것들을 막 강력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과연 아이덴티티를 유지한 걸까?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그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딱 보면 알잖아, 그지? 올리브 그린이나 그린의 어떤 컬러를 갖고 있는 그 기업인데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엿볼 수 없고 뭐 심지어 레드나 아니면 블루로 그 사이트에서 보여진다, 느껴진다, 룩 애필이 된다.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기능에 대한 문제들, UI 문제들은 결국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또는 정보 조작이 수월하냐 뭐 이런 문제들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뭐야 이론 수업을 받지 않아도 큰 문제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지. 문제는 뭐야? 큰 문제들, 중요한 것들을 먼저 앞에서 다루고 분석 항목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상단 메뉴가 너무 많아요. 뭐 어느 해당 페이지에 글자가 너무 커요. 아니면 작아요. 뭐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되게 부차적인 문제들이거든. 그건 사실은 밑단에서 개발할 때 간단한 수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런 것들은 분석 항목으로 도출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모아서 UI 관점에 하나의 몇 가지 그룹을 가지고 다루면 돼. 근데 그런 하위에 있는 개념들을 분석 항목에 제일 첫 번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현 사이트 분석의 컨텐츠 서비스 항목에서 제 1번이 되는 것은 그 현황 분석에서 봤던 그 기준이 되는 것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 되는 그 기준으로 현 사이트를 봤더니 오! 신제품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데 신제품을 대대적으로 메인이나 아니면 해당 제품 페이지에 노출하고 있지 않네? 뭐 이런 큰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기획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렇게 미안해 아직 꽃가루 때문에 아주 계속 이런데 어쨌든 이러한 현 사이트 분석의 어느 디테일한 항목들 뭐 5개의 항목 중에서 마찬가지야. 그 항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이 순위로 하는 것처럼 계속 강조하지만 현 사이트 전체에서도 그렇고 현황 분석 전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와 강조돼야 할 것들이 먼저 크게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뭐야? 기획은 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 밑단에 있는 여러 가지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묶어서 같은 페이지로 뒤에서 묶어야지 하나 뭐 메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분석 한 페이지로 할애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냥 그런 거는 UI, UX적인 문제에서 뭐 정보 가득이나 판독, 서비스 이용, 혼란, 혼선 뭐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페이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리고 타겟 커스터머 항목은 어쨌든 기획은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순차적으로 흐름을 이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이론 수업을 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 기획이라는 것은 여기서 요걸 해줘야 되는데 아직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뒤에서 배워서 앞으로 메꿔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있는 거지. 뭐 디자인 UI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도 아니고 다음 학기에 됐을 때 비로소 이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타겟 커스터머는 다행히도 현 사이트 분석 끝나고 벤치마킹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사용자 분석 있잖아. 그 사용자 분석에서 충분하게 작업된 것들 중에서 기초되는 중요한 것들을 타겟 커스터머 단계로 넘겨주면 되는 거야. 지금 단계는 그냥 요 정도 여러분들이 한 정도의 단계로 근데 마찬가지로 뭐야? 중요하고 큰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뒤에 가서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봐. 현 사이트 분석이라는 것은 현황 분석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나에 대해서 알았다면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사이트로 와서 외부로 와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나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인식과 평가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를 아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 처음 이제 한 3차시, 2차시, 3차시 수업 들어보면은 자, 여러 가지 분석 단계에서 현황 분석과 현 사이트 분석 단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아는 과정이라고 했어. 나를 아는 과정이 정확해야지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오는 벤치마킹, 남을 아는 과정이 나를 기준으로 남을 알아야지 확실해지는 거잖아. 그 기준을 갖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다. 현 사이트 분석이. 그 현 사이트 분석은 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석된다. 5가지의 그 분류로 분석이 되면서 각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비중이 높은 것, 이런 것 위주로 순서대로 노출을 시키고 이후에 부가적인 것들은 통합해서 페이지를 할애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